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경설계 수업 교사 오근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2차 시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경설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조경공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조경공간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을 간략히 다시 정리하면 휴게공간, 그 다음에 놀이공간, 운동공간, 수경공간, 관리평입공간, 옥상, 인공지반, 생태공간, 주차장, 광장에 대해서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부터는 공간을 어떻게 결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공원에 자주 가시나요? 네, 사람들이 주로 찾는 근린공원이나 소공원, 어린이공원 등에 다니고 학생 여러분들은 주로 운동장에서 농구 등을 해서 공원에 자주 가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시부터는 공원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휴게 공간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공원의 정자나 나무 그늘 아래 벤치 등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휴식하고 가벼운 이야기도 나누고 또한 유아, 유소년, 청소년들이 노는 것을 관찰하는 곳이지요. 그럼 휴게 공간은 어디에 주로 있던가요? 네, 주로 진입로, 운동하는 장소, 놀이하는 장소, 수변 공간에 있습니다. 자, 휴게 공간은 기본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가장 정적인 공간이고 휴식, 아이들 관찰, 가벼운 담소, 그 다음에 계절을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위치는 어디가 좋을까요?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 꺾이는 지점이고요. 주변 경관이 양호한 곳에 설치를 합니다. 기존 수림이 형성되어 있는 주변, 그 다음에 진입로나 주차 공간, 그 다음에 운동, 놀이, 수변 공간, 원로 주변에 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하는 놀이, 수변 공간 주변, 그 다음에 휴식, 관찰, 대화가 가능한 곳이 휴게 공간으로 선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휴게 공간은 시설물이 있겠는데요. 시설물은 주로 이제 파고라, 우리가 또 정자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벤치, 등벤치, 평벤치, 그 다음에 음수대, 휴지통, 수목보호대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장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자연석, 판석 포장, 벽돌 포장 등이 깔려져 있습니다. 자, 휴게 공간은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을 많이 하는데요. 주로 키가 크고 입이 무성해서 그늘을 만들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수목은 어떻게 식재를 하냐? 임의식재, 경관식재, 녹음식재, 차폐식재, 완충식재를 합니다. 그리고 배식 기법은 부등변 삼각형, 임의식재, 모아심기, 즉 3주, 5주, 7주 이런 식으로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과 도면을 통해서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화면에 보시면은 자, 팔각정이 있고요. 사진을 보시면 팔각정, 벤치, 파고라, 평상, 야외 탁자, 음수전, 수목보호 덮개나 자연석 판석, 그 다음에 판석,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휴게 공간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진이 다소 잘 보이지 않더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휴게 공간에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스케일이 지금 200분의 1 축척에 의해서 그려진 건데요. 크게 확대해서 보시면 파고라의 도면을 작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자, 쉴터, 원두막, 사이즈, 크기가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평의자나 등의자, 야외 탁자, 평상, 수목보호대 등이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조경을 하는가를 볼까요? 먼저 보시면 그림에 보면 원로 밑에 감시 감독이라고 써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가 파고라인데요. 파고라에서 놀이 공간을 관찰한다. 아까 관찰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보호자들과 함께 공원에 나와서 놀이를 할 때 휴게 공간에서 놀이 공간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자, 휴게의 기능은 말씀드리듯 휴식을 위한 거고, 만남과 대화가 가능한 형태의 공간이나 직접 또는 간접적인 놀이하는 감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 공간의 일부로 생각하여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은 원로 밑에 휴게 공간입니다. 파고라와 수목 보호대로 인해서 수목이 식재되고 주변에 경계 식재와 경관 식재, 녹음 식재, 완충 식재가 이렇게 설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선, 즉 원로에 결절부가 있는데, 결절부는 이렇게 꺾이는 지점을 결절부라고 합니다. 도로가. 이것을 결절부의 공간을 배치할 경우에는 동선의 단축 경로를 생각해서, 즉 사람이 일정한 길이 있는데 휴게 그 파고라 안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들어와서 통로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통과 동선이 되지 않도록 공간의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계 식재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완충 식재도 하는 것입니다. 자, 휴게 공간의 식재는 거의 모든 식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휴게 공간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녹음 식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간 생성 및 공간을 보호를 해서 울타리 식재가 기본적입니다. 울타리 식재는 경계 식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휴게 공간에서 우리가 많이 쓰이는 아까 자연석 판석 포장입니다. 포장은 오른쪽에 도면 표기법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것이 평면도에 나타낼 수 있는 기호고요. 왼쪽에 있는 게 단면 상세도입니다. 우리가 단면도를 그릴 때 이 단면 상세도를 참고해서 제도를 하셔야 합니다. 자, 자연석 판석은 사람이 자주 활기차게 움직이는 곳이 아닌 휴게 공간은 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자연 형태의 휴식 공간에 통나무 원목을 잘라서 포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면 표비법은 통나무 원처럼 원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평면도에 단면도는 단면 상세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놀이 공간입니다. 자, 놀이 공간인데,
자, 놀이공간은 기본적인 특성이 다양한 놀이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너무 긴 형태로 구성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 직각은 형태가 가장 많이 있고요. 그리고 놀이공간은 유년 놀이공간을 구분해서 많이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낙엽 발효수를 식재하고, 아시다시피 놀이공간은 동적 놀이공간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다니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낙엽 위치 선정이 돼야 되겠죠. 놀이공간의 위치 선정은 빛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휴식 공간하고 반드시 연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보호자가 휴식 공간 이외에도 놀이공간에서도 휴식을 할 수 있는 벤치 정도는 설치를 해도 좋을 것으로 사례됩니다. 그 다음에 방향과 주변 건물 등 간의 여건을 반드시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유년 공간, 즉 주요 시설을 보시면 유년 놀이 공간이 있고 유아 놀이 공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유년 놀이 공간부터 볼게요. 유년 놀이 공간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미끄럼대, 그네, 시소, 회전모대, 정글짐, 구름사다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유아 놀이 공간은 미끄럼대, 그네, 시소, 그 다음에 특별히 모래밭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맹암거라는 게 있는데요. 이 맹암거라는 것은 뭐냐면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땅 속에다 배수관을 묻어서 하는 게 맹암거입니다. 그러면 포장은 주로 이제 모래를 깔거나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고무 블럭 또는 고무칩, 고무 매트라고 하는 고무칩, 고무 매트 포장을 해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해주는 보장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그네나 회전무대 등의 시설은 구석적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동적 움직임이 큰 거기 때문에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석으로 배치하고, 미끄럼대와 그네는 방향이 북향 또는 동향으로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햇빛을 많이 비치면 그네나 미끄럼대를 탈 때 다칠 염려가 있습니다. 빛에 반사돼서. 자, 그러면 모래밭의 경우 바닥은 두께가 30cm 이상의 모래를 깔아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별도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약 30평방미터의 모래밭을 만들어서 유아들이 놀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식재는 어떻게 하느냐. 경관식재, 아름답게 해주기 위한 나무를 심고요. 그늘을 만드는 녹음식재, 그 다음에 서로 공간을 차단해주는 차폐식재, 그 다음에 공간과 공간을 완만하게 연결해주는 완충식재 등을 해야 합니다. 자, 배식은 열식, 교식재, 모아심기입니다. 식재 기능과 배식 기법은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과 사진을 통해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소, 그네, 놀이공간은 사진을 보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시설, 미끄럼대나 그네나 이런 것들을 상세히 사진으로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설계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놀이공간의 형태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공간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너무 바짝 붙어 있다든가 일자로 배열된다든가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이 휴게 공간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휴게 공간에서 유아 놀이 공간과 유년 놀이 공간을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도면은 광장에 들어왔을 때 놀이공간과 운동공간을 완충식재나 울타리, 차폐식재 이런 걸로 구분해 놓은 것을 구분해 놓은 것을 설계한 도면입니다. 자, 그리고 포장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무블록 포장 또는 고무칩 포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래 포장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모래 포장의 단면도나 평면도를 제시한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 휴게 공간과 놀이 공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휴게 공간과 놀이 공간은 상호 연관되어서 조성되어져 있었죠. 자, 주요 공간에 필요한 시설과 식재 방법, 포장의 종류는 무엇인지 잘 확인하시고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주변에 있는 공원에 가셔서 휴게 공간과 놀이 공간 사진도 찍고 그 공간에 어떤 나무들이 식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도록 해보세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